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도 빠르게 넘어간다르게 헤어지세요. 복돌이 아빠 어반이라고 합니다. 복돌아 일 좀 할래? 자, 일로 와봐. 우리도 자, 빨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해라. 빨리 누구도 빠르게 넘어간다르게.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사람들이 고양이 가만히 있는 거. 어떻게 고양이 이렇게 얌전히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왜 얌전히 가만히 있냐면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항상 간식 주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오늘 자, 제로투도 보여줘. 제로투도 보여줘. 고양이 너무 좋아. 다이스키. 항상 말하지만 고양이 독신남의 인생은 고양이로 완성된다는 얘기로 이야기를 일단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 코가 간질간질하냐. 일단 오늘 이야기는 국제결혼의 복돌이 방금 나 물고 갔다. 되게 짜증나가지고 국제결혼의 희망을 가지게 된 40대 중년의 새 회사의 도태남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뭐 도태남 이런 단어는 싫어하긴 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키워드가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엔 이건 희망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얘기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뭐 사연은 되게 단순해. 40대 중년 나이에 돈 못 버는 새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근데 국결 업체 직원이 써준 글을 보고 희망이 생겨서 잠도 못 잤다는 거야. 그래서 40대 중년 나이에 돈을 못 버는 새 회사라고 하면 보통 한 300충? 약간 그런 나이인가? 300 정도?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그 연봉이 좀 약간 비싸게 정해져 있잖아. 통상적으로 이제 대기업의 절반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한 그 정도 300, 400, 뭐 그 정도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근데 결국엔 이 아저씨가 왜 희망을 가지게 됐냐면, 자기가 이게 글을 봤는데 국제결혼 업체 직원이, 근데 베트남 여성은 남자의 나이를 크게 안 따지고 피부 희고 좋고 동안이면 선호하고 훈남이 다니면 베스트.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남자의 직업을 선호하는 거야. 같이 일할 수. 그래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전문직보다 자영업을 좋아하고 농업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자영업에 포함돼서 선호를 한대.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농업을 선호한다고? 농사 짓는 걸 선호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뭐 베트남 여성은 자국 내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베트남이 아무래도 공산주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경찰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부패, 사회악 이미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고, 결론은 월 수입은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벌면 된다는 마인드가 있고 생활력이 강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국제결혼 업체 이 사람이 글을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1탄부터 5탄까지 썼나 봐. 그래서 유튜브 구글링 하느라 잠을 못 잤대.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도태당해서 그냥 혼자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글을 써준 국결업체 직원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쓴 걸 보고, 우선 이 아저씨 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조금 있다.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좀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 아저씨가 40대 중년이면 또 이제 유튜브에서 베트남 치면 분명히 굉장히 높은 확률로 베트남론으로 내 영상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저씨 제 얘기 좀 들어요. 사장님 제 얘기 들어요. 일단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맞아. 베트남 여자들은 나이에 대한 거부감은 되게 없어요. 확실히 그렇다고 해. 그리고 나도 그걸 실제로 내가 베트남 여자랑 그 옛날에 연락하면서 물어보니까 진짜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나이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데, 근데 남자 직업은 잘 봅니다. 여자도 직업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저씨가 잘못 알고 계신 게, 뭐 이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전문직보다 자영업을 선호한다는 거나, 뭐 자영업도 뭐 엄청 큰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뭐 치킨 튀기고 이런 거 있잖아. 치킨집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이렇게 하거나, 그래 치킨집도 그렇다고 하자. 매출 잘 나오면 뭐 상관없다고 치자. 근데 농업을 선호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농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영업에 농업도 있어서 농사 짓는 걸 선호하는 여자가 어디 있냐고.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 아저씨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그런 거야. 뭐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잘 산다 이런 거. 이거 딱 도축당하기 좋은 각이잖아. 그지? 그런 게 있고, 월 수입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데, 월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것 같아. 그 다들 돈을 많이 벌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돈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이렇게 정량화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사실. 그러니까 다 돈 많이 벌면 좋아하는데,
근데 뭐 이런 걸 뭐 300충이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저 돈을 이렇게 깐깐하게 재는 거는 사실 한국 빼고는 다 그렇진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고 같이 돈 벌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베트남 여자들은 그게 있잖아. 생활력이 강한 건 사실이야. 일을 보는 관점이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가지고 그쪽은 거의 다 일을 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베트남 여성 경제 참여를 보여줬잖아. 거의 80%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참여율이 몇 프로 나라던가 우리나라는 한참 안 나오죠. 우리나라는 되게 낮아. 경제 참여율 자체가 대학 졸업률은 되게 높게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되게 낮게 나오거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약간 이게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적어준 것 같아. 그 국제결혼 사람이 뭐라고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제 특정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존심도 되게 강해요. 베트남 여자들이.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열심히 벌어서 지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뭐 이게 나이가 많고 내가 돈도 많이 못 벌지만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거 자체가 이미 헛된 거라는 거지. 세상을 그렇게 공짜로 날로 먹을 수 있을 수는 없잖아. 특히 남자한테는 엄격해 이 세상은. 그리고 무엇보다 베트남 국제결혼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하나 확실한 건 되게 지금은 젊고 돈 많은 애들이 가고 있다니까. 젊고 돈 많은 애들, 대기업 애들도 지금 가고 있고 블라인드에서 그런 인증샷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베트남 여자도 굳이 젊고 막 하이닉스 아니고 이런 애들 오는데 그런 애들 만나지 굳이 나이가 들고 배 나오고 중년에 같이 농사 지을까? 이런 사람을 만날 리는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나도 좀 이렇게 이 아저씨 큰일 날 사람이네 약간 큰일 나겠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일단 사람들 반응을 봤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이제 중앙아시아 쪽을 알아봐라 이런 사람도 있고 중앙아시아 나쁘지 않거든. 이슬람 쪽 사람들도 뭐 사실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좀 약간 나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복잡한 마음이다. 하지만 힘내라. 이렇게 다들 좀 복잡한 마음인데 힘내라. 이래서 그 와중에 네이버 형님이 국결글 링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네이버가 이거 하는 건 반칙이지. 네이버가 들어간 건 반칙이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다들 이렇게 우리 그냥 혼자 행복하게 살다 가자. 그리고 다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모질게 말은 못하겠고 희망이잖아. 그러니까 파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일단은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베트남 국제결혼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나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래도 베트남에서 그래도 반년 정도는 살아봤잖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랑 온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 그게 정말 많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또 특히나 이렇게 되게 희망으로 고무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도축당이가 되게 쉽습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에 그냥 절대 불변의 법칙이야. 사람이 여자들도 외로움 많이 타는 여자들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다 보면 희한한 애들 걸리고 그러잖아. 남자도 똑같거든. 근데 결혼으로 도축당하잖아. 그럼 답이 안 나와 진짜. 그래서 베트남 국제결혼 통수만은 레파토리는 똑같단 말이야. 거의 비슷해. 결혼하자마자 그냥 건들지 말라고 이제. No more sex, no more sex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일부러 갈군 다음에 이제 막 폭력도 유도한대. 오빠 빡치면 때려봐 이래놓고 때리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거 진단서 이런 거 찍어갖고 어떻게든 이혼 그걸 받아낸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보통 이제 국적을 얻어내고 난 다음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당하기가 딱 좋은 거지. 그래서 아무쪼록 그래 뭐 나도 이제 요새 가요이 키우기 이런 거 좀 많이 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 딱 말할 수 있는 게 이 글 쓴 형님이 이걸 보면 한번 베트남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베트남을 가가지고 그 한번 여자를 한번 못 꼬실 수 있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그 베트남 아저씨들 베트남 가다 뭐 잘로 이런 걸로 이렇게 여자 만나고 그런 아저씨들이 있긴 있거든. 근데 얼마 전에 DC 봤는데 그 베트남 여자한테 다 털리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아무쪼록 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조금 뭔가 이렇게 도태가 됐다. 뭐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상황이 좋지 못하는 건데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 희망보다는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내가 여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아주면 늙었으면 그냥 혼자서 살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조금 이제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고 그런 걸로 혼자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한 게 고양이 이런 거 똥고양이 한 마리 기르면 되게 좋거든. 요새 고양이도 비싸. 막 품종류 한 200씩 하거든. 근데 이런 거 하나 사고 그리고 내가 말한 건 빵댕이 있잖아. 빵댕이 되게 좋거든. 그러면 그거 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저도 좀 이렇게 좀 찹찹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털리기가 가장 쉬운 상태란 말이야, 이게. 그래갖고, 아무쪼록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냉정하게 본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0살이 넘도록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있을 거 아니야. 국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그렇게 완벽하게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적당히 연애라도 하고 그랬으면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도 아니라면 그러면 국제 결혼 역시도 특히나 털리기 쉬우니까 아무쪼록 제가 말한 건 부디 도축당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로 영상을 마쳐갑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거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